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발달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실수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웹툰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취지로 가서 웹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제목 때문에 나와버려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선정적인 웹툰도 아니에요. 그 웹툰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해프닝인데 저는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왜 저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광주시장이 뭐 오지 마라 뭐 온갖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 뭐 전두환 이야기하면 그렇게 앞장서서 나오는 것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저렇게 강력 반발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온 삶도 철학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내부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두 분의 인물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흙수저 대 금수저. 윤석열 후보는 유복한 교수 아들로 태어나서 9번의 사법고시 재수를 할 정도, 그것도 형편이 어려우면 9년씩 재수 못합니다.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 검찰총장까지 오른 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이죠. 그런데 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소년공으로 출발을 했고 머리가 좋으니까 검정고시 보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금수저, 흙수저의 인물 차별화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준비된 후보 대 준비 안 된 후보. 평생을 검사로 범죄자들을 잡아들여 처벌하는 일만 해보신 분이 과연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을 잘 운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경기도 도민들 중에 70%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책으로 인정받은 분. 이런 인물 차별화가 아마 앞으로 이 대선에서 국민들이 다음 차기 대통령을 누구로 할 거냐 할 때에 분명히 부각되는 차별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것에 비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사실 한 나라를 경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난한 소년공으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것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는 본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하고 그 위치에 걸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금 벌어진 그 대장동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내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뭔가 설계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사람한테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맡기면은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가 위험해질까 하는 그런 겁이 좀 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봤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 소탈하고 동네 형 같은 분위기예요. 그분이 듣기를 좋아하는 얘기든 싫어하는 얘기든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듣기 싫은 얘기도 잘 소화해서 대화를 할 수 이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과의 소통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한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개척, 뭐 도전, 그리고 선거로 검증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반대, 그다음에 어떤 증오, 임명.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임명만 받아봤어요. 뭐 거의 검찰총장이든 서울지검장이든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그다음에 미움이 많은 것 같아요. 박근혜에 대한 과거 때는 미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움. 이런 미움과 증오와 임명 이런 것이 윤석열의 삶이었다면 이재명의 삶은 어떻든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검증하고 개척해보고 하나하나 열어가보는 이런 삶을 살아온 것 아니냐. 이거에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다를 건가. 한쪽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대화로 풀어볼 줄 아는 사람. 어떤 데서는 왕초보가 그냥 명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스타일로 국정 운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과거 이력을 보면 한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검사죠. 최고의 검사이자 검찰총장이고 한 사람은 검사 사칭에서 교도소 갔다 오신 가짜 검사 출신 전과사범이죠. 그러면 진짜 검사와 전과사범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잘라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5일에 대구를 찾았어요. 네. 이게 어떤 전략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떤 전략인 거예요? 저희 민주당 누가 봐도 되게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보수의 본산 대구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그쪽을 방문한 것이고요.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뜨거운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그건 모르죠. 공동본부장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표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아,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광주를 갔었는데 정말 그때 광주에서 이제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이 호남에서 정말 한 20% 정도 얻나? 그랬는데 뭐 뚜껑 열으니까 결국 뭐 10% 그냥 아니요, 그대로 그때 많이 받은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를 갔던 것은 이제 고향이고 또 청년들 만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박정희의 정책과 김대중 정책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옳은 것이면 취하겠다. 나는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정확히 선언을 해요. 거기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나는 다 받아들인다. 나를 대통령 만들어서 한번 써먹어 봐라. 그러면 대구와 경북, 대구 경북도 발전될 거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전 좋은 행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온갖 험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놓고 이제 표가 또 급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거 보고 저분은 표에 도움되면 뭐 정말 뭐든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죠. 아니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 5.18과 뭐 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두환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은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다면 틀렸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묘소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과 대구에 가서 좋은 정책을 옳은 정책을 취하겠다.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한 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서문시장 가서 환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근데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특별해요. 아니요. 과거에 제가 서무시장 여러 번 갔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런 평가 못 받았어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지역 감정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사실 이 호남과 영남이 대결 구도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라든가 부산에 어디 가면 대구나 그 맞아. 지역에서 다들 좀 환영해 풀렸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대구나 영남 지역에 갔을 때 그 시민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고 하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장성선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근데 저기 경선 끝나면 일단 광주 내려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는지 정해졌습니까 혹시? 이제 뭐 일정을 잡겠죠. 또 그리고 광주시장이 뭐 오지 마라 뭐 온갖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 뭐 전두환 이야기하면 그렇게 앞장서서 나오는 것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저렇게 강력 반발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광주 시민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조금 이제 민심이 안 좋아도 가서 충분히 자기 진위를 전달할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가게 되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서문시장에서 환대를 받고 시작했다. 이것이 표로 어떻게 영향이 당장 되느냐는 거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바로 표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희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첫 마음을 여는 첫 단추는 잘 풀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선거를 떠나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조금 서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다면 풀어드리도록 이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느냐는 내년 3월 가서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저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우리 우상호 의원님 그때 오셔가지고 또 환영받았잖아요. 상주에. 저를 못 알아보시던데.
아무튼 저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오시는 건 뭐 후보가 됐으니까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광주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광주에 와서 이야기할 건가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준비해서 오셔야죠. 예, 예를 들면 5.18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고 전두환 정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을 어떤 조롱하거나 폄훼하거나 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국민의힘 5.18 광주 조롱에 한 3인방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롱과 어떤 폄하에 대한 강력한 어떤 대책 이걸 내놓지 않고 빈 사과 또 들고 오면 안 돼요. 3인방 출당된 거는 옛날 다 출당 조시지가 옛날 얘기인데 그걸 지금 가져오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민생 행보 그 현장을 챙기는 상황인데요. 요 과정에서 구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우리 성의 인지 감수성이 발달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실수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웹툰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취지로 가서 웹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제목 때문에 나와버려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선정적인 웹툰도 아니에요. 그 웹툰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해프닝인데 저는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왜 저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아니 선거 본부장. 원래 실제 일은 상임위하고 공동은 사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대선 후보들은 뭐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그 네. 하나하나가 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웹툰 육성을 위한 그런 행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오피스 누나 선정성 네이버나 댓글은 그것만 달리고 그 웹툰 육성 이런 얘기 지금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도 즉석 발언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선거 치러본 사람들이지만 써준 것만 읽으면 또 현장에서 이 맞아요. 현장감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경계가 그 예전에는 되게 이제 발언의 취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검증하시던 언론인들도 요즘은 사소한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갖고서도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간 댐댐이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 아닌가. 로봇을 패대기 친다든가. 성남시장 할 때 보면 철거 항의하는 시민들한테 폭력적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게 다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사실 로봇을 세게 밀어뜨린 거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개가 있냐 기르는 개와 먹는 개가 다르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이런 말이 문제인 거지 로봇을 좀 강하게 밀었냐 좀 약하게 밀었냐는 사실 논란거리는 좀 세상에 이제는 학대가 이제 로봇까지 학대한다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인 정치 언어로 만들 때는 설득력이 있어야죠. 근데 예를 들면 로봇을 학대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가끔 술 먹고 전신주를 때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신주 학대한 겁니까? 맞네요. 전신주 학대. 전신주를 옷걸이로 쓰시는 분들은 전신주 학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진지한 정치 대화로까지 그렇게 가져가면 정치인들 스스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밀어서 일어나는 걸 보려고 했던 건데 잘 보시는데요? 네.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될 겁니다. 또 한번. 세게 밀었냐 약하게 밀었냐 가지고 학대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제가 22년 정치하면서도 야 이건 좀 너무했다. 한살해야죠.